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동시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선택을 잘 비교해 보시고 합리적인 선택과 혹여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상식을 알려드리는 남자 이콘입니다. 요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엄청 화제가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고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번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 두 가지 내용을 들고 왔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들고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택을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건 바로 온라인 시장의 성장입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13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최소 20%대를 기록하면서 2023년까지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이 훨씬 간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쉽고 간편하고 또 빠른 배송이 3박자가 이루어지면서 5060 세대, 새로운 세대들도 유입이 되면서 온라인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거죠. 또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경험해본 분들이 아무래도 더 적응을 하고 더 익숙해지면서 아마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한국 시장은 너무 작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기업들도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이 더 늘면서 온라인 리테일 시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레드오션이라는 게 보이시죠? 근데 레드오션이라고 무조건 피해야 될까요? 아니요. 레드오션의 장점에 대해서 보시면 아무래도 검증된 시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레드오션이라는 뜻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잘 판매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몰려서 만든 시장이 레드오션입니다. 그런 레드오션이 잘 됐다는 뜻은 그 상품들은 아무래도 주력으로 인기가 많다는 뜻이죠. 경쟁자가 많다는 사실은 있지만 아무래도 갈피를 못 잡거나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레드오션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선택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경제 유튜버 분들이 최소 50은 벌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레드오션에 진입하더라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워낙 소비자층이 두텁다 보니까 잘 마케팅만 한다면 50 정도는 노력한다면 벌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단지에는 카페들이 참 많죠. 근데 그 카페들이 왜 많을까요? 당연히 직장인분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고 커피 수요 시장이 매우 그 지역에 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커피 전문점이 몰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서로가 피해보는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 이 회사 단지 안에서는 커피가 잘 팔린다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회사 단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 될지 걱정보다 여기서는 커피를 팔면 되겠구나 라는 바로 간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아무래도 난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품은 팔아보고 싶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상품 기획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레드오션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바로 판매 방법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판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사입입니다. 사입은 쉽게 설명해서 물건을 저희가 공장으로부터 받아와서 이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파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위탁 판매 방식입니다. 위탁 판매는 국내 도매 사이트나 판매처에서 물건을 보고 저희가 그 상품을 등록해서 파는 겁니다. 국내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로는 도매국이나
오너리스크 같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품 진열한 걸 보고 어떤 상품을 내가 판매할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 도매 사이트를 보고 괜찮은 상품을 저희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그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고 그 주문을 한 상품은 저희가 배송 대행 업체에다가 발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배송 대행 업체에다가 저희가 소비자의 주소를 넣어서 그 배송 대행 업체가 바로 소비자한테 물건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자본을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OEM과 ODM인데요. 우선 OEM은 제조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 사업자가 원하는 상표를 넣고 사업자가 원하는 설계도로 제작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그 주문을 넣은 것을 저희가 판매를 하는 방식이죠. ODM은 저희 같은 사업자가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을 보고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괜찮다. 이걸 팔아보고 싶다. 이걸 내 브랜딩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괜찮은 상품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주문 제작 업체에게 맡겨서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상표만 바꿔서요. 이게 OEM과 ODM인데요.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아무래도 자본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이 판매 방식을 좀 달리 하겠죠? 우선 무자본 창업, 저희가 만약에 자본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시작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 방식은 아무래도 해외 구매 대행이나 국내 위탁 판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어서 바로 배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이 없이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판매 방식입니다. 그럼 유자본 창업은 여유자금이 있고 마진율을 좀 높이고 싶으면 하기 적당한 판매 방식입니다. 우선 유자본 창업에는 사입, ODM, OEM 같은 방식을 쓸 수 있고요. 이것의 장점은 아무래도 마진율의 자율성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저희가 MOQ라고 하죠. 최소 주문 수량 한 1000개 단위로 갖고 오거나 50개, 100개 단위로 갖고 오면서 마진율을 저희가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보다도 마진율, 즉 순수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물건을 쌓아두고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이 물건을 저희가 판매하면 이렇게 되면 공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겠죠. 따라서 더 좋은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매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무엇보다도 이 판매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상점들이 처음부터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 단가를 높여서 판매하기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저희가 판매 경험에 목적을 둔다면 최대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그런 식으로 판매 경험을 올리면 저희가 나중에 저희의 브랜딩을 따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이 되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판매할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트렌드는 돌고 돕니다. 어떤 기존의 요소와 새로운 요소와 결합하면 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는 돌고 돌기 때문에 판매할 상품들이 한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캠핑,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면 내년엔 패션에서 또 어떤 디자인이 유행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손 선풍기, 손 에어컨, 휴대용 에어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이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할 물건들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 가보시면 수백만 가지의 상품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대표적인 도매 사이트로는 알리바바 그리고 1688이 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30%가 공장 상품과 나머지 70%는 도매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공장 상품과 도매 상품의 다른 점은 뭘까요? 공장 상품은 바로 저희가 MOQ, 아까 말씀드린 MOQ라고 했죠. 최소 주문 수량을 좀 많이 주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자본 창업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을 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70%가 도매 상품이기 때문에 적은 수량도 주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알리바바보다 더 좋은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88인데 이건 전체 다 도매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매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은 바로 소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소량 구매의 장점이 있죠. 즉, 무자본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또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품의 품질을 봐야 되겠죠. 그 품질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다는 건 조금 리스크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소량 구매를 저희가 먼저 이 상품이 괜찮네? 이 상품을 한번 사봐야겠다 해서 그 상품을 직접 봤는데 품질이 괜찮으면 그 상품을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했을 때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이렇게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더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회가 열려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동시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선택을 잘 비교해 보시고 합리적인 선택과 혹여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물건 소싱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가 어떻게 트렌드를 찾아서 판매할 물건을 찾을지, 그리고 어떤 배송 대행 업체들을 선정해야 될지, 그러한 요소와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